자, 이번 시간은 기술 경영 관리 제4강 인테리어 관리 및 광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관리 및 광고 관리는 우리 소장님들이 영원히 안고 가야 될 숙제, 그리고 이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마스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입주 초기에는 인테리어나 광고가 많겠지만 입주한 이후에도 뭐 상가 같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소장님이 나홀로 아파트 가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에 3,000평 전후에 상가 건물을 많이 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 가시면 인테리어 광고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상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차, 두 번째 간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뭐 싸움 납니다. 싸움 나. 그래서 소장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 신청 및 하겠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호 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작업일 시 언제까지 하겠다가 중요합니다. 적어야 되고요. 하나씩 읽어보십니다. 자재 반위층은 완벽히 보양한다. 보양. 싼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전에 인테리어 도면을 강추에 제출한다. 도면 받으시면 됩니다. 도면 없이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전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외 창문틀 어쩌고 저쩌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인테리어 키를 가져갔는데 인테리어 한참 보는데 뭐 창문이 깨져 있네. 뭐 잔문이 뒤틀이 있네. 이런 경우가 완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인을 받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 하객서를 꼭 받아야 된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있고 2번 스프링클러 헤더 작업 시 인테리어 하면 스프링클러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저것도 꼭 종료 후 반대실과 관리실과 협의한다. 그럼 우리 스프링클러 헤더가 어떻게 박혀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인테리어 인테리어 지금 시간에 나오겠지만 우리 소장님 소방 1급 제가 소방 1급 꼭 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방 1급은 필요 없습니다. 소방 2급 뭐 2급 땄다가 1급 딴다는 분 계시는데 2급이 뭐 3일이고 2급이 4일이고 1급이 5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4일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또 5일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2급 하지 마시고 1급을 바로 가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 아니고 4번 세대 수도 공사 시 관리실과 협의하고 세대 계량기와 그 전에는 꼭 가마변을 설치한다. 중요합니다. 가마변 설치 체크해 주시고요. 세대 전용 공간이죠. 전용 공간 내에 별도의 화장실이나 주방 공사를 한다면 바닥에 사진을 제출하고 그리고 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려주라. 그 사진은 배관 이렇게 돌려간 사진을 배관 한 사진을 알려주라. 왜? 타일 덮부분은 끝이에요. 근데 배관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그거 막혀있어. 물이 안 나와. 뭐 물이 세. 그럼 어디를 띄우겠습니까? 이분들이. 관리실을 띄우겠죠. 그럼 관리실은 나는 모르는데요. 제가 인테리어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뭐 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뭐 우리가 해주면 더 좋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수를 했다면 세대 내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방수를 해야 되겠죠. 물이 안 새게. 방수를 하면 꼭 3일 이상 담수 테스트를 한다. 담수 테스트가 뭐냐?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꼭 얘기하고. 그리고 오배수 공사, 오배수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사 시 꼭 관리실과 협의되고 코와 작업, 구멍을 바닥을 뚫든지 벽을 뚫을 때는 꼭 관리실과 합니다. 왜? 그 구멍에 배관이 어딘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6번 오배수 공사 시 일부 간에는 전공구 설치하고 앞전 시간에 봤습니다. 전공구를 설치해야지 우리가 뭐 뚫거나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일부로 설치했다. 그러면 점검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50mm 가지관은 75mm 이상으로 고치한 사고한다. 가지관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인관이 있고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다대관이야. 다대관. 그리고 옆으로 나가는 걸 가지관. 옆으로 가는 거. 앞전 시간에 보셨죠? 옆으로 나가는 가지관. 가지관 50mm는 72mm로 바꿔라. 왜?
50mm는 너희들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기름기가 끼면 막힌다. 막히면 나는 뚫어줄 수 없지만 우리 보고 뚫어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뚫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큰 거로 바꿔라. 왜 75mm로 바꿔야 돼요? 100mm로 바꾸면 아구가 안 맞아요. 75mm니까 좀 키울 수 있어. 100mm로 바꾸면 이게 똥물인지 똥배관인지 알면 헷갈려. 그러니까 50mm로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좀 보시면 되고요. 전국 설치한다 보시면 되고. 에어컨도 관리시가 협의한다. 꼭 8번 간판 광고물은 꼭 관리시가 협의하고 신고한다. 간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8번 동양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산복구한다. 7번 11번 보시고 12번 읽어보시고 이거 하면 되고요. 13번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실이 지정한 폐기물 장소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되고 너 여기 쓰레기 보관해. 아니면 쓰레기 다 들고 나가. 둘 중에 하나지. 꼭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 들고 나가. 보관해. 폐기물 장소를 청소하고 관리실 통보한다.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을 평당 10,000원에 받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평당 10,000원에서 100평에서 100만원 받는 거죠. 100만원 10% 차감하고 90만 준다. 90만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돈은 언제 되냐? 인테리어하고 이 사람들이 입점하고 한 달 있다가 주겠다. 왜? 입점해봐야지 공용 부분 침해했는지 물이 새는지 전기가 누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시면 죄송합니다. 가면은 전화가 잘 안 됩니다. 공사 끝나고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도 받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0만원 받아 10만원, 만원, 10만원 일단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보면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버리고 간 거 쓰레기도 있고, 있습니다. 청소하면 사람도 불러주고, 아줌마, 우리 여사님 청소도 하면, 다음은 밥이라도 사주고 이래야 되니까요. 공식적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 계좌번호가 있네요. 야적장이 있으면 야적장 어디에 써야 된다. 그래서 야적장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쓰레기 경우도,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끈이 내 끈이 싸우고 그러니까 야적장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골치 아플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이거 시간도 좀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인테리어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입주 여기 항의함. 입주가 왔어. 예를 들어서 누가 인테리어 먼저 옵니다. 나 인테리어 왔는데요. 당신이 누군데 인테리어 와서 내가 여기 임차인하고 통화해봐야 되는데 또는 임대인하고 통화해봐야 되는데 꼭 통화를 해봐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누구랑? 임대인이랑. 잔금을 치렀는지 계약이 완료됐는지. 그러면 와놨다 그러면 임대인 계약서 들고 오시오. 그리고 여기 임차인 관리실 한번 들려주시오. 그 관리실에 사인할 게 몇 개 있으니까. 그렇죠? 사인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입주 대장. 입주 카드죠. 입주 카드를 꼭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서 도면서를 받아라.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공용 부분이 침해되기 있지 않는지. 내가 끝인데 써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복도를 막아서 쓰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주자 이제 이게 보는 거죠. 오는 거죠. 이걸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입주 여부, 분양주는 잔금이 다 치러졌는지. 근데 분양주가 내가 직접 인테리어 왔는데 그러면 어디 분양사무소 전화해보겠죠. 이게 잔금 다 치러졌나요? 그러면 확인됩니다. 안 하고 그냥 내 분양주를 막 와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 행정 운영 관리에 나와 있는데 꼭 예를 들어서 입주 건물이다, 중공 건물이다 그러면 키를 다 들고 있어야 돼요. 키 다 들고 각 세대 전기 다 내리고 그리고 문 다 잠그고 키만 들고 있고 문 열어놓으면 가서 인테리어 해버립니다. 우리 관리실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키도 들고 있고 전기도 내리고 문도 다 잠겨야 돼요. 그래서 반장님 계시면 반장님도 항상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런 증을 갖고 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주, 우리 건물주죠. 분양주, 임대인은 잔금 확인하고 임차인은 분양주한테 돈을 다 줬는지 계약서를 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철거는 입주가 건물에는 별로 철거할 게 없겠죠. 그래도 철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유하는 거. 그래서 자재 양중. 인테리어 할 때 물건을 올려요. 이때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자재를 올리는 층과 승강기, 그 다음에 뭐죠? 해당 층에, 복도에 이런 데다가 꼭 보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양하죠? 뭐 이건 아파트입니다. 제가 사진 찍었는 데가 없어. 원래 인테리어 하면은 상관이 벽까지 다 합니다. 뭐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한다. 엘리베이터 다 보양되어 있는 데 있지만 우리가 없다면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야적장. 이거 야적장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쟤는 인테리어가 두세 명 있다. 그럼 야적장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게 안 좋고, 특히 준공 건물 인테리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야적장 운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인테리어 나오면 다 들어가라.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지켜야 된다. 뭐 짐 놔두고 누가 쓰레기 버리고 그럽니다. 반전도 계속 지켜야 돼요. 난리 납니다. 근데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다 됐고 중간에 이제 건물이 돌아가는 중에 인테리어 한두 명씩 들어왔다. 그럼 여기 써라.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공사판이다. 막 인테리어가 막 대수집 들어왔다 하고 이거 쓰면은 니 건지 내 건지 모르고 내 거 아니다 니 거다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집일 때는 할 때는 괜찮지만 여러 집이 동시에 할 때는 별로 좋지 않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적공사, 상공사, 전기공사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내용. 자 보십시오. 만약에 코어로 뚫은 자국이 나잖아요. 이게 물튀기 자국 나죠. 물튀긴 자국. 이건 코어로 뚫었어요. 코어로 뚫을 때는 어디에 코어로 뚫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뭐를 화장실이나 주방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꼭 관리실과 협의해라. 근데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 화장실도 100%. 왜? 100mm가 두 개가 있고 50mm가 하나 있나요? 똥똥 두 개에 하수구가 하나. 맞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mm 간은 내려오고 50mm 간을 내려올 때는 다대간.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노가다 용어라, 건설 용어라서. 다대간이에요, 다대간. 수직간이 납시다, 수직간. 옆으로 가는 거는 가지간. 옆으로 날아가잖아요, 가지간. 가지간을 75mm로 바꿔라. 왜? 내려오는 거는 맥히지 않지만 옆으로 갈 때는 여기에, 기름기가 끼어서 맥힌다. 짧으면은 상관없어. 근데 보통 이게 깁니다. 뭐, 5m, 10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배도 안 먹고, 그게 딱 정체되면 기름이 끼면 막히게 돼 있어. 바꿔라. 그 얘기요. 그 다음에 계량기. 제가 앞에 전기 말했습니다. 계량기가 증설을 할 때는 CT 계량기를 대고 꼭 CT 계량기에 어떤 적법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우리 전기관리, 안전관리자, 외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에서 와서 수변조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잘 됐는지 전기에 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라. 그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뭐 고장나면은 고쳐달라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 와서 그래서 700km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어떻게 한번 봤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점검을 하고 어떤 고치는 걸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정중히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더 자 보시겠습니다. S 스프링클러 헤드겠죠.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반경 2.3m인가 그렇습니다. 2.3m의 살수 반경이 나는데 여기 안 나와.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 달아야겠죠. 이거는 뭐 1급 가면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링클러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작업 제가 뭐 했습니까? 여기 구멍 뚫는 거. 이 천장에 뚫지만 벽에 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럴 때는 꼭 관리실과 협의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 텍스 마감이죠. 앞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텍스 마감하고 이 텍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있어야 될까? 여기 걸리잖아요. 2.3m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부분이 걸려. 그럼 있어야 돼. 옮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쭉 놓으면 다음 사람 어디 놔요? 다음 사람은 요 위에 놔야 되는데 좋아하겠다. 싫어하겠죠? 다음 사람을 위해서 2단으로 놔라. 너만 이렇게 놓지 말고 돈 아낀다고 2단 놓지 말고 이거 2단 짜야도 뭐 짜야 되니까. 그리고 2단으로 넣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복도입니다. 여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입구에 놓지 마라. 안쪽에 놔라. 안쪽에 2단을 쌓아야지. 그 다음 사람 여기 쌓고 네가 앞에 쌓으면 그 다음 사람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해하셨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급자 방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방수 배관
자, 보십시오. 100mm 간, 여기 50mm 간. 이 소변기고 뭐 이렇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방수를 하고 꼭 사진을 찍어서 관리실에 주라. 아니면 관리소장님이 가서 사진 찍어라. 배관이 어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게 방수를 하고 덮으면 담수 테스트, 이거 물 고인 거 보이시잖아. 물을 담아라. 그래서 물이 새면 이렇게 북도 셉니다. 이런, 나중에 어디 건물 가면 유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얼룩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화장실이나 세대 새고 나온 거예요. 왜? 담수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수 테스트를 하면은 3일에 물 새는 거 바로 보입니다. 자신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대 계량기와 어떤 주요 시설물, 특히 요게 순간온수기, 특히 순간온수 중요합니다. 급폐쇄, 급오픈 물이 그렇게 돼. 여기에는 가마변을 달아라. 가마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급폐쇄, 급오픈의 어떠한 수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고요. 이거 뭐 1, 2만 원뿐 안 합니다. 이거 안 달면 있잖아요. 물 터집니다. 물이 뭐 계량이 툭 터지고 뭐 수도꼭지 있나 모르겠네. 수도꼭지 아까 3명이 수도꼭지 4인치 했잖아요. 그 카트리지 푹 터집니다. 몇 시에 터지냐?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터지면 언제 하느냐? 새벽 5시에.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층, 그 밑에 층까지는 이제 물 받아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간판 작업할 때 꼭 관리실과 협의해라. 타공부 실리콘 작업해라. 간판 달 때. 자, 이렇게 간판을 현수막을 따서 이렇게 피스 박았어. 여기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골에다가 유리 마감하는 거죠. 이 철골에 피스를 박았어요. 피스 박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 비 오면 줄줄 새고 줄줄 타고 다 들어갑니다. 꼭 실리콘 박아라. 그리고 이거 뭐 있느냐? 간판하는 게 또는 전선이 쭉 갑니다. 이게 전선을 쭉 가면 전선도 피스 박겠죠? 그게 타서 물 다 들어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간판 박을 때. 그래서 이 광고 관리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간판 예치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 왜? 간판을 달아놓고 물이 새는 거죠. 물이 샜다. 그럼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고. 간판 예치금을 또 왜 받느냐? 가게가 망했어. 안에 있는 건 들고 가지만 인테리어 들고 가지만 간판 안 뜯어가. 간판 뜯어가 돈 드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간판 예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는 간판 예치금 안 받고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요. 임차인한테 관리비 예치금 없나? 평당 만원.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 관리비 예치금을 또 왜 받느냐? 간판 어떤 누수 문제도 해결하고 간판 안 떼갔을 때도 해결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할 수 있으면 관리비를 꼭 마지막 달, 두세 달, 3, 4개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가 뭐랬습니까?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 입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한 관리비 수급 목표 달성. 그래서 관리비 수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테리어 관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광고 관리. 인테리어와 묶어져 있는 광고 관리.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교재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교재는 한정으로 되어 있나요? 뭐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지자체가 뭐 이렇게 달아라 그랬는데 관리실에 와서 나는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A로 달아라가 지자체가 나와 있는데 나는 B로 달겠어. 그럼 우리가 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같으로 나와도 자기가 내는 거니까. 우리는 지자체 기준을 안내를 해줘야 돼. 왜? 그걸 안내를 안 해주면 야, 너 관리실 뭐 하는 거야? 안내도 안 해주고. 이제 이렇게 총알이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해당 호실 바로 위에 상부에만 간판을 달아라. 그리고 상부 위층 50cm까지 침범할 수 있다. 슬라브층이면 바로 위층 50cm까지는. 그리고 그 해당 층도 그 위에서 50cm 침범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우리 그 경영관리 시간에 한 번 더, 행정운영관리죠. 행정운영관리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판 규격 체질은 지자체 조례에 준한다. 그 다음에 공동 게시대가 있을 때는 관리 규격에 의해 단다. 그죠? 돌출하고 이거는 뭐 없는 거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조양타가 나왔는데 이것도 바꿔야 돼. 인천시네 어떻게 인천시에 이런 기준이 있다. 자 보십시오. 간판은 점포 길이의 80% 이내 1층은 50cm, 2, 3층은 60cm, 4층은 70cm 이 폭이 이제 높이가요. 그러면 10층은 먼저 5, 6, 7, 8, 9는 간판 못 답니다. 거기는 간판 못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5, 6층은 간판 못 따면 어떡하지? 뒤에 있습니다. 마크는 여기까지 LED 점표한다. 얘기했고요. 자, 1층은 이렇게 답니다. 근데 5, 6, 7층은 이렇게 연립형 간판. 한 층에다가 이쁘게 모아서 연립형 간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5, 6, 7층은 이렇게 만든다. 이 연립형 규정도 시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시조례를 보고 우리 소장님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간판 광고 관리 좋습니다. 광고 인포메이션은 깔끔하죠? 근데 이런 깔끔합니다. 그래서 깔끔한데 막 이상한데 광고하시는 분 있어. 그래서 공용 부분 광고 금지. 공용 부분 광고 금지 꼭 이거 엄청 중요해요.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지죠? 자, 엘리베이터 실내인데 광고를 했어. 이게 어느 데 보면 무슨 헬스, 죄송합니다. 헬스, 뭐, 볼링장 이런 거 막 붙어 있어요. 해당 층이 자기 건물도 아닌데.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주야 주차장인데 이런 건물 찾기, 핸드폰 보내있네. 핸드폰 지우겠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고 달았어, 자기가.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하고 칼불이 납니다. 못 뜯습니다. 처음부터 못 붙이게 한다. 못 붙이게. 아예. 이래 보십시오. 개파로 오면 됩니다.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붙였죠? 절대 못 뜯습니다. 난리 납니다. 처음부터 못 뜨게 한다.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관리를 잘 하시고. 하여튼 인테리어 간판 관리는, 우리 행정운영관리에서도 한 번 더 하니까 그 시간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